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밤마다 손발이 저려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손주와 함께 공기놀이를 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 한숨만 쉬셨던 적은요? 당뇨는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병이라며 포기하셨던 순간 가슴이 답답하셨죠? 저는 50년 가까이 환자들과 함께 해온 85세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혈당 수치를 보며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다시 웃음을 찾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55세 김영철 어르신의 사연부터 시작해 볼게요. 김 어르신은 매일 밤 손발 저림 때문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공기놀이 하자 며 조를 때마다 할아버지 몸이 아파서 라며 고개를 숙이셨죠. 병원에서는 당뇨는 관리만 할 뿐 완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은 요동쳤고 미래가 막막했죠. 그런데 단 1년 만에 김 어르신은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30분씩 산책하며 손주와 웃으며 뛰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전 세계가 만성질환이라 부르며 평생 따라다닌다고 하는 당뇨. 정말 출구가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있습니다. 당뇨는 종신형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 확인한 수많은 사례와 최신 과학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3가지 소중한 비법을 전해드릴게요. 첫째, 당뇨의 숨은 원인을 뿌리까지 파헤쳐 드립니다. 둘째,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셋째,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 모든 건 제가 90세 어머니와 70대 아내에게도 직접 적용해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나이에 뭐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김영철 어르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첫걸음을 뗄 준비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를 관리가 아닌 졸업으로 바꾸는 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새 삶을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세요. 당뇨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하며 막막했던 순간, 아니면 이제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못 먹겠구나라며 서글프셨던 적 있으시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하며 이런 마음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은 병이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그래서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병입니다. 자, 이제 그 첫걸음을 함께 떼어볼까요? 먼저 당뇨병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췌장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췌장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혈당을 조절하죠. 그런데 췌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거나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게 당뇨의 시작이에요. 문제는 이 높은 혈당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그 여파로 온몸이 고통받죠.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합병증입니다. 여러분, 혹시 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려서 밤에 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신발을 신을 때
발이 무감각해서 불안했던 적은요. 이건 당뇨가 미세혈관을 손상시키면서 생기는 말초신경 합병증이에요. 심하면 감각이 아예 없어지기도 하죠. 또 눈이 흐릿해지거나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성 망막병증 때문에 심한 경우 실명까지 갈 수 있어요.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결국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이죠. 60세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발저림 때문에 계단 오르기를 포기하고 이러다 휠체어를 타는 건 아닐까라며 밤마다 걱정에 잠 못 드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자 라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눈물만 흘리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습관들로 지금은 동네 공원을 매일 걷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웃으며 산책하는 그 미소,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병원에서 약 봉투를 받아들 때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 하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65세 최영수 어르신은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잡히지 않아 절망하셨었죠. 의사 선생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약은 도구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의 양을 줄이거나 심지어 끊을 수도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제가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사실이에요. 최영수 어르신도 결국 혈당을 정상 범위로 돌리고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이제 새 삶을 사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당뇨는 단순히 혈당의 병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병입니다. 하지만 이 병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 나이에 뭐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생각 오늘 여기서 바꿔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처럼, 최영수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당뇨를 관리가 아닌 졸업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이제 이 병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펜과 종이를 준비하셨나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준비되셨죠? 그럼 당뇨의 숨은 신호들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당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들이에요. 이 신호들을 놓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깊어질 수 있죠. 혹시 최근에 왜 이렇게 자주 목이 마르지? 라거나 피곤해서 하루 종일 기운이 없네 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작은 신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당뇨를 미리 막거나 관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도록 도와드릴게요. 펜과 종이 준비하셨죠?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은 삼다일소라고 부릅니다.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소변 보고 체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62세 김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밥을 먹어도 자꾸 배고프고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밤마다 화장실을 5번 넘게 다녀오시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처음엔 나이 들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병원에 가보니 혈당이 200mg를 넘더랍니다. 이런 3다1소 증상은 당뇨가 분명히 말해주는 경고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메모하세요. 목마름, 배고픔, 잦은 소변, 체중 감소라고 적어두시고 꼭 병원에 문의해보세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숨은 증상이에요. 당뇨는 비만이 없거나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진행될 수 있죠. 67세 이정희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이 어르신은 마른 체형이라 당뇨를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글씨가 왜 이렇게 흐릿하지? 하시며 병원을 찾았죠. 검사 결과 당뇨성 망막병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합병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정희 어르신은 내가 아픈 줄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당뇨는 소리 없이 우리 몸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따라 해보실래요? 주먹을 5초 동안 꽉 쥐어보세요. 그리고 손을 펴보세요. 손바닥이 빨갛게 변하지 않고 창백하다면 말초순환이 약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뇨 위험이 높아요. 70세 박영자 어르신은 이 테스트를 해보고 손이 창백한 걸 보고 깜짝 놀라셨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혈당이 이미 위험 수준이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식습관과 운동으로 혈당을 많이 낮추셨답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 오늘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손바닥이 창백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피로감, 손발 저림, 잦은 감염 같은 증상들이 경고 신호예요. 예를 들어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신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해요. 65세 초옥순 어르신은 요즘 자꾸 피곤하고 발이 저려서 잠을 못 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셨지만 검사를 받고 당뇨를 알게 되셨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매일 가벼운 산책과 식습관 변화로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 있으신가요? 피로감, 손발 저림, 잦은 감염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이 작은 신호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우리 몸이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신호예요.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빨리 알아차리면 당뇨를 관리하거나 예방할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자, 이제 이 신호들을 확인한 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할 검사들과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펜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당뇨의 신호를 알아차리셨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 라는 질문 많이들 하시죠? 저도 50년 넘게 환자분들과 상담하며 이 질문을 수없이 들었어요. 당뇨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첫걸음은 정확한 검사를 받는 거랍니다. 혹시 병원에 가는 게 번거롭다고 미루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당장 병원 예약을 잡고 싶어지실 거예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펜과 종이 준비하셨죠? 지금부터 중요한 검사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HbA1c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줘요. 혈당 수치가 하루하루 변동이 크더라도
HbA1c는 큰 그림을 알려주는 믿음직한 지표죠. 정상 수치는 5.7% 미만이고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됩니다. 70세 최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요즘 피곤하고 자꾸 졸리다며 병원을 찾으셨죠. HbA1c를 검사해보니 8.5%였어요. 당뇨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내가 당뇨라니 믿을 수 없다고 하셨지만 이 검사를 계기로 식습관과 운동을 바꾸셨어요. 1년 뒤 HbA1c가 6.1%로 낮아졌고 어르신은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웃으셨죠. 여러분, HbA1c 검사는 당뇨를 관리하는 첫걸음이에요. 병원에 가시면 꼭 이 검사를 요청하세요. 다음으로 인슐린 저항성 검사와 C펩타이드 검사입니다. 이 두 검사는 우리 췌장이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 같은 기관인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당뇨가 악화되죠. 65세 박민자 어르신은 HbA1c가 높았지만 왜 그런지 몰랐어요. C펩타이드 검사를 해보니 췌장 기능이 약해진 게 원인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잡곡 위주의 식사와 가벼운 산책을 추천드렸어요. 6개월 뒤 췌장 기능이 일부 회복되면서 혈당도 안정됐답니다. 이 검사는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 같은 거예요. 혹시 최근 병원에서 기본 혈당 검사만 받으셨다면 이 두 검사를 추가로 문의해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손톱 및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해 손톱 밑에 작은 혈관들을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 검사는 미세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줍니다. 당뇨는 작은 혈관부터 손상시키니까 이 검사를 통해 합병증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죠. 68세 이오키 어르신은 발저림이 심했는데 이 검사를 받고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는 맨발 걷기와 따뜻한 발욕을 시작하셨죠. 몇 달 뒤 발저림이 줄고 이제 밤에 푹 잔다고 하셨어요. 이 검사는 모든 병원에서 하진 않지만 가능하면 전문 클리닉에서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매년 안과 검사예요. 당뇨는 눈 건강을 위협하죠. 당뇨성 망막병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로 막을 수 있지만 늦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62세 김정자 어르신은 눈이 좀 뿌옇다며 안과를 찾았다가 당뇨 합병증을 알게 되셨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와 생활습관 변화로 시력을 지켰죠. 여러분, 눈, 심장, 신장, 신경, 이 모든 기관을 종합적으로 추적해야 당뇨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이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건강한데 굳이 검사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환자분들께 이 말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당뇨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병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도 치료도 훨씬 쉬워요. 최영수 어르신처럼, 김정자 어르신처럼 검사 하나로 새 삶을 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병원 예약을 잡으시겠어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이 검사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시아인에게 당뇨가 왜 더 까다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우리 체질에 맞는 비법을 함께 풀어볼까요? 계속해서 메모하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당뇨와의 싸움이 우리 아시아인에게
왜 조금 더 까다로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양 사람들처럼 살찐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당뇨에 걸렸지?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질문을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아시아인의 체질은 서양인과 다르고 그 차이가 당뇨를 더 까다롭게 만들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체질에 맞는 방법으로 당뇨를 관리하고 심지어 졸업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펜과 종이를 쥐고 이 이야기를 함께 풀어볼까요? 먼저 우리 아시아인의 체질부터 알아볼게요.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평균 12% 작아요.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인데 이게 작으니 인슐린 분비가 31% 정도 약하죠. 쉽게 말해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는데 서양인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무서운 건 마른 당뇨입니다. 비만이 없어도 당뇨에 걸리는 경우가 우리 아시아인에게 많아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당뇨연맹 IDF 통계를 보면 아시아인의 30%가 비만 없이 당뇨에 걸립니다. 62세 오미숙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오미숙 어르신은 마른 체형이라 당뇨를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날씬하니까 괜찮겠지 하시며 매년 검진도 미루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혈당이 200mg DL을 넘는 걸 발견했어요. 어르신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마른 체형이니까 당뇨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 오늘 바꿔보세요. 이런 체질적 차이 때문에 우리 아시아인은 혈당 조절이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요. 췌장이 작으니 인슐린을 만드는 힘이 약하고 혈당이 쉽게 올라가죠. 게다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음식들이 당뇨를 부추길 때가 많아요. 흰쌀밥, 쌀국수, 단 음식, 설탕 가득한 커피나 음료수. 이게 다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어요. 65세 박정희 어르신은 매일 아침 흰쌀밥 한 공기와 달달한 커피를 드시며 이게 뭐 큰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혈당이 180mg DL까지 올라가고 발저림까지 생겼죠. 내가 매일 먹던 밥이 문제였다니 하시며 놀라셨답니다. 여러분, 매일 드시는 밥 한 공기, 커피 한 잔이 당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우리 어머니께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리라고 설득하느라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드릴게요. 우리 체질이 당뇨에 취약할지라도 그에 맞는 방법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미숙 어르신은 제 조언을 듣고 식사를 잡곡 위주로 바꾸고 매일 15분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6개월 뒤 혈당이 130mg DL로 낮아졌고 이제야 몸이 가볍다며 웃으셨어요. 박정희 어르신도 흰쌀밥을 현미와 콩으로 바꾸고 커피 대신 환기차를 드시기 시작했죠. 그러자 혈당이 안정되고 발저림도 줄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체질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에요.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죠. 혹시 오늘 저녁 밥상에 잡곡밥을 올려보실 건가요?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 모든 건 우리 아시아인의 체질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양의 저탄수화물식이 요법이나 운동법을 그대로 따라하기엔 우리 몸이 다르죠. WHO에서도 강조했듯 아시아인에게는 우리만의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체질적 차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알아볼 차례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흰쌀밥과 늦은 수면 같은 습관들이 어떻게 혈당을 흔드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펜을 놓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계속 걸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아시아인의 체질이 당뇨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했죠. 췌례장이 작고 인슐린 분비가 약한 우리 몸. 그 특성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일상에서 어떤 습관이 당뇨를 부추기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혹시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트레스에 달달한 간식을 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50년 넘게 환자분들과 대화하며 깨달았어요. 당뇨는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전체가 영향을 미친다는 걸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펜과 종이를 들고 우리 삶을 바꿀 비법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먼저 식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아시아인의 식탁은 쌀밥, 쌀국수, 그리고 간혹 달달한 디저트로 가득하죠. 이게 바로 혈당을 흔드는 주범이에요. 58세 응구엔 반탐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탐 선생님은 베트남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매일 밤 12시 넘게 일하셨죠. 스트레스가 쌓일 땐 맥주 한 잔, 떡볶이 한 접시로 풀곤 하셨어요. 그러다 혈당이 250mg으로 DL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시며 제게 찾아오셨죠. 저는 탐 선생님께 서양식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대신 우리 식문화에 맞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쌀밥은 우리 주식이니까 완전히 끊을 순 없죠. 대신 흰쌀밥에 현미와 콩, 보리를 섞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순 식사를 추천드렸어요.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6개월 뒤 탐 선생님의 혈당은 현재 250kg DL로 낮아졌고 이제 밤에 푹 잔다며 웃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역순 식사를 시도해 보시겠어요? 접시에 채소를 먼저 올려놓는 것, 그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운동 부족도 큰 문제예요. 우리 아시아인은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죠. 60세 김영미 어르신은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운동할 틈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혈당이 200mg DL을 넘으면서 발저림까지 생겼죠. 저는 어르신께 하루 10분 동네 공원을 걷는 걸 추천드렸어요. 신발 벗고 맨발로 걸으면 더 좋아요. 발바닥의 경혈을 자극해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김 어르신은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냐며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뒤 혈당이 150mg DL로 낮아지고 몸이 가볍다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생각 오늘 바꿔보세요. 하루 10분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당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늦은 수면과 스트레스도 당뇨의 적이에요.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걱정거리에 잠 못 드는 날이 많으시죠?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올리고 이게 혈당을 치솟게 합니다. 63세 이순자 어르신은 자영업을 하시며 매일 밤늦게까지 계산서를 확인하셨죠. 스트레스에 달달한 음료를 드시다 혈당이 220mg가 DL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어르신께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 5분간 호흡 운동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걸 5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순자 어르신은 이 습관을 시작한 뒤 4개월 만에
혈당이 160mg DL로 낮아졌고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보시겠어요? 이 작은 변화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인의 생활 습관은 당뇨를 더 어렵게 만들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맞는 해결책도 있습니다. 서양식 다이어트나 격한 운동 대신 우리 식문화와 일상에 맞춘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탐 선생님, 김영미 어르신, 이순자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봐야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자, 이제 이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당뇨 유형별로 어떤 치료법이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2형 당뇨와 1형, 1.5형 당뇨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놀라운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펜을 놓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계속 걸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제 당뇨와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시아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이 당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죠. 오늘은 당뇨 유형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심지어 졸업까지 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2형 당뇨, 우리 나이대에 가장 흔한 이 병을 어떻게 다룰지부터 시작합시다. 혹시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안 잡혀서 답답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그 좌절을 수없이 봤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2형 당뇨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펜과 종이 준비하셨죠? 지금부터 희망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볼까요? 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깁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췌장에서 만든 인슐린을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이 문제를 풀려면 간과 심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순환은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거든요. 65세 박민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약을 꼬박꼬박 드셨는데도 혈당이 110mg/dl를 넘었어요. 도대체 왜 안 나아지는 거냐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어르신께 약만 의지하지 말고 간단한 생활 습관을 추가해보자고 제안했죠. 그중 하나가 등 마사지였어요. 등 마사지는 췌장과 연결된 신경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돕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밤 소분씩 가족에게 부탁해 등 근육을 부드럽게 주물렀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냐며 웃으셨지만 3개월 뒤 혈당이 103mg/dl로 낮아졌고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어르신은 이제 손주와 산책할 힘이 생겼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또 하나 추천드린 건 환기차였어요. 환기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해서 인슐린 분비를 돕고 면역력도 키워줍니다. 박민수 어르신은 하루 한 잔 환기차를 꾸준히 드셨죠.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환기불이 시끓물 500ml에 넣고 20분 정도 약한 불에 끓인 뒤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저희 90세 어머니도 이 차를 드시며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릴게요. 환기차는 약을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약을 드시면서 추가로 병행하셔야 해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동반자, 생활 습관은 주인공이에요. 약과 함께 작은 습관을 더하면 당뇨는 훨씬 더 쉽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등, 마사지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누워서 등 근육을 5분간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가족에게 부탁해보세요. 손으로 꾹꾹 누르며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됩니다. 68세 이옥순 어르신은 처음엔 이런 게 효과가 있겠냐며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딸에게 부탁해 매일 등 마사지를 받으신 뒤 혈당이 56으로 DL이나 낮아졌어요. 어르신은 이제야 몸이 가볍다며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가족에게 등 좀 주물러줘 라고 부탁해 보시겠어요? 이 작은 부탁이 혈당을 바꾸는 큰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 모든 방법은 우리 아시아인의 체질에 맞춘 거예요. 서양식으로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거나 격한 운동을 하기엔 우리 몸이 다르죠. 대신 등 마사지나 환기차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췌장과 혈액순환을 돕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박민수 어르신, 이옥순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혹시 내 나이에 뭐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생각 오늘 여기서 바꿔보세요. 자, 이제 2형 당뇨를 넘어 1형과 1.5형 당뇨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더 놀라운 보조 방법들을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드릴게요. 펜을 놓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계속 걸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2형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이제는 1형과 5형 당뇨, 그리고 이들을 돕는 간단한 보조 방법들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1형과 1.5형 당뇨는 인슐린 부족이 핵심 원인이에요. 췌장이 인슐린을 거의 만들지 못하거나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경우죠. 이 병을 들으면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하나 하며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50년 넘게 환자분들과 대화하며 그 무거운 마음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올바른 관리와 작은 습관으로 췌장을 돕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펜과 종이 쥐고 계시죠? 지금부터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볼까요? 1형과 1.5형 당뇨는 췌장의 인슐린 생산 능력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췌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죠. 50세 김혜진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혜진 씨는 1.5형 당뇨 진단을 받고 절망했어요. 이제 평생 주사와 약에 의존해야 하나라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김혜진 씨에게 약을 드시면서도 췌장을 돕는 식습관을 제안했어요. 바로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였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콩, 보리를 섞은 잡곡밥을 드시라고 했죠.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서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환기차를 하루 한 잔 드시라고 추천했어요. 환기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해서 인슐린 분비를 돕거든요. 김혜진 씨는 6개월 뒤 HbA1c가 8.0%에서 쪽 5%로 낮아졌어요. 이제 손주와 놀 때 피곤하지 않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내 췌장이 약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생각 오늘 바꿔보세요. 작은 식습관 변화가 췌장을 깨워줄 수 있습니다. 환기차는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환기불이 10글 물 1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끓인 뒤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저희 60세 어머니도 이 차를 드시며 몸에 힘이 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 하나, 환기차는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면서 병행해야 합니다. 55세 최민호 씨도 처음엔 환기차만 믿고 약을 줄이려 했지만 제가 단단히 주의드렸죠. 약과 함께 환기차를 드시니 3개월 만에 혈당이 56으로 DL 낮아졌어요. 최 씨는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환기차 한 잔 준비해 보시겠어요? 이 작은 한 잔이 췌장을 위한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건 맨발 걷기입니다. 발바닥에는 혈액 순환을 돕는 경혈이 많아요. 하루 10분 동네 공원에서 맨발로 걸어보세요. 잔디나 흙 위를 걷는 게 가장 좋아요. 60세 이영자 어르신은 맨발로 걷는 게 뭐 대수냐며 웃으셨지만 매일 아침 10분 걷기 시작한 뒤 혈당이 30mg로 알려라 DL 낮아졌어요. 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가볍다며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하셨어요. 맨발 걷기가 어렵다면 발끝 두드리기도 좋아요. 앉아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30번 가볍게 두드리는 겁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혈액순환을 돕고 췌장에 산소를 더 보내줍니다. 62세 박정순 어르신은 TV를 보다가 발끝 두드리기를 시작했어요. 2개월 뒤 혈당이 안정되고 다리가 덜 저리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발끝을 10번 두드려 보시겠어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췌장을 깨우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김혜진 씨, 이영자 어르신, 박정순 어르신처럼 1형이나 1.5형 당뇨를 가진 분들도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혹시 내 병은 너무 심해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이 방법들을 바탕으로 당뇨를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황금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의 구체적인 비법을 함께 풀어볼게요. 펜을 놓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계속 걸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제 당뇨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2형, 1형, 1.5형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당뇨를 예방하고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황금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내 나이에 뭘 바꾸겠어? 라며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깨달았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요. 70세 이옥순 어르신은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지만 작은 변화를 시작한 뒤 이제야 새 삶을 사는 기분이라고 웃으셨어요. 자, 펜과 종이 준비하셨죠? 이 황금 습관들로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아 볼까요? 첫 번째, 황금 습관은 식사입니다. 우리 아시아인의 식탁에서 쌀밥은 빠질 수 없죠. 하지만 흰 쌀밥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 50% 쌀, 플러스 50% 잡곡이에요. 현미, 콩, 보리를 섞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68세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 흰쌀밥만 드시다 혈당이 200mg DL을 넘었어요. 밥을 안 먹을 순 없지 않냐며 답답해하셨죠. 저는 어르신께 현미와 콩을 반반 섞은 잡곡밥을 추천드렸어요. 처음엔 잡곡밥이 딱딱해서 별로라고 하셨지만 3개월 뒤 혈당이 150mg로 DL로 낮아졌고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 팁은 역순 식사예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예를 들어 나물과 생선을 먼저 드시고 밥은 조금만 먹는 거죠. 이 방법은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접시에 채소를 먼저 올려보시겠어요? 이 작은 변화가 혈당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생각 오늘 바꿔보세요.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식후 10분 동네 한 바퀴 걷기, 그리고 주 2회 가벼운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70세 이옥순 어르신은 운동할 시간이 어딨냐며 손살에 치셨죠. 그런데 식후 10분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하신 뒤 혈당이 36을 DL 낮아졌어요. 이제 손주와 놀 때 힘이 생겼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근력 운동은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수분 주 2회면 됩니다. 저희 90세 어머니도 이 운동을 하시며 다리가 튼튼해졌다고 하셨어요. 맨발 걷기도 좋아요. 공원에서 신발 벗고 잔디 위를 10분 걷는 거예요. 발바닥 경혈을 자극해 혈액 순환이 좋아지죠. 여러분, 내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시겠어요? 이 간단한 습관이 당뇨를 멀리 밀어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당뇨의 숨은적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고 이게 혈당을 치솟게 합니다. 63세 최순자 어르신은 자영업을 하시며 매일 밤 걱정에 잠 못 드셨어요. 혈당이 200mg DL까지 올라갔죠. 저는 어르신께 간단한 호흡 운동을 추천드렸어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걸 5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최순자 어르신은 2개월 뒤 혈당이 160kg DL로 낮아졌고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하셨어요. 또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중요해요. 늦은 수면은 코르티솔을 더 올리거든요. 취미생활도 큰 도움이 됩니다. 65세 박민호 어르신은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시작하신 뒤 걱정이 줄고 잠도 잘 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작은 취미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이 황금 습관들 어렵지 않죠? 매달 나쁜 습관 하나씩만 버려보세요. 예를 들어 달달한 음료 대신 물을 마시거나 밤늦게 TV 보는 대신 책을 읽는 거예요. 이옥순 어르신, 최순자 어르신, 박민호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생활을 어떻게 바꾸지? 라며 막막하신가요?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꿀 건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도 직접 읽고 추가 팁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 황금 습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뇨를 졸업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볼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성공 사례와 여러분께 드릴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펜을 놓지 마시고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걸어가 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뇨라는 많은 분들이 평생 짊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이야기했죠. 혹시 영상을 시작할 때 당뇨는 어쩔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 마음, 이제 조금은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어요. 당뇨는 종신형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면 졸업할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60세 정미경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정미경 어르신은 HbA1c가 90%로 높았을 때 손주와 공기놀이를 할 기운도 없이 지내셨어요.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 잡곡밥, 식후 10분 산책, 호흡 운동을 시작하신 지 6개월 만에 HbA1c가 7%로 낮아졌고
1년 뒤에는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친구들과 공원을 걸으며 웃고 손주와 공기놀이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 환한 미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저녁 밥상에 채소를 먼저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니면 내일 아침 동네 공원을 10분만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을 당뇨 졸업으로 이끄는 길이 될 거예요. 오늘 배운 황금 습관들, 50% 잡곡밥, 식후 가벼운 운동, 11시 전 수면과 호흡 운동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정미경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곧 이제야 새 삶을 사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실 날이 올 겁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께 맞는 추가 팁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해서 함께 당뇨를 졸업하는 여정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놀라운 비법을 준비했으니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